제가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나 치유를 설명할 때 E 이퀄 MC 제곱이 아인슈타인 방정식에서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가 굉장히 그 실용적으로 절실한 이유였어요. 제가 미국에서 그 장사로 치유를 이제 오픈했잖아요. 저를 셀프힐링 한 다음에 가장 큰 장벽이 치유를 원하고 꼭 했으면 좋겠는 분들이 이게 비과학적이다라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요즘 세상에 아직도 그런 거에 매달리냐 이런 말을 듣는 것. 그래서 이거는 그거 뭐가 과학이냐 뭐가 비과학이냐도 저는 미신과 과학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따질 생각도 없고 내가 과학적이라고 주장할 생각도 없는데 그런 분들께 이 영역이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다라는 걸 안심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학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는 진짜 위로 걱정하지 마라. 세상에 과학도 서로 다른 신념이 충돌하는데 우리들의 신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것도 초현대 과학이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힐링을 진지하게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배우는 분들은 이것의 매력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면 이제 직업적으로도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때 그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오랫동안 망설이고 고통을 겪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발걸음을 가볍게 자기 확신을 갖고 걸어가도 좋지 않겠나 이런 제 나름의 응원, 격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방정식의 의미를 숙고하고 성찰했을 때 저 자신에게 큰 해방감을 줬어요. 이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의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더 이 대중사회에서 설득력과 위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이 단순한 원리에 들어있는 놀라운 영적 지혜, 그 다음에 치유적인 원리인데 M이 무게, 질량이라고 하더라고요. C가 가속도래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속도 개념인데 질량이 있고 속도가 있는 것들을 뭐 곱하고 제곱하면 곧바로 에너지와 같다. 이게 시사하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은 당연히 질량을 갖고 있고 숨 마시고 살아있어도 속도를 발생시켜요. 호흡을 하니까 공기가 드나들면서 그 공기가 발생시키는 속도가 있고 혈액이 순환하고 세포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얘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발생시키는 속도. 그러니까 생명체는 살아있는 한 그 자체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라는 공식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금은 양자 물리학, 그러니까 퀀텀 피직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입자들을 그냥 총칭하는 단어로도 쓰이잖아요. 요즘은 퀀텀. 그러니까 물질의 이치를 넘어서서 양자 역학, 퀀텀 메카닉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미 기술화되어 있는 시대란 말이죠. 최근에 보니까 양자 생물학 이야기가 이제 이 여명이 터오는 거죠. 인체에 대해서 이 양자 물리학과 양자 역학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게 한국에서 칼럼이 나온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공유했지만은.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우리 인간의 몸도 에너지다. 그 자체로. 그죠? 그러니까는 나의 몸이 그래서 이 양자 역학 차원에서 몸이 가지고 있는 그 파동의 속도를 측량한 결과 인체가 평균 48에서 72, 42에서 78인가 그 정도 기가헤르츠로 진동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세계 안에서 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물체가 곧 에너지로 동시에 있는 건 아니죠. 이런 물체가 곧 에너지는 아니고 내 몸뚱이가 가만히 있을 때 치유적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 물체를 에너지로 변환, 전환, 트랜스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이런 대표적인 물질이 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물은 엄청난 에너지를 내요. 수력 발전을 통해서. 그러면은 물이 에너지를 내는 원리가 발전소에 있지 않아요. 이거에 있다고. 댐에다 다량의 물을 가둬. 질량을 엄청 들여.
그 다음에 댐의 기능이 위에서 수직 낙하를 시키는 기능이잖아요. 위치의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속도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주면 그물이 떨어질 때 그 밑에는 모든 게 가루가 될 정도의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발생하잖아요. 수력발전소는 그걸 그냥 기계에다 돌려서 전기 에너지로 성격만 바꿔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치자면 몸이 이 일반적인 속도 외에, 일반적인 파동 외에 치유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더 큰 파동, 더 큰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원리는 뭐냐라는 건데, 수력 그 댐처럼 거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의식이다. 아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인간 자체가 에너지인데 더 높은 파동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의식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난 100년 동안 양자물리학의 역사에서 입증된 거잖아요. 1920년대서부터 뭐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네, 뭐 우리 히네스쿨에서 아주 초보적으로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 게 그런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과 이 양자역학의 대략의 원리와 이걸 이해했을 때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도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서 뭐 아는 건 적지만 그래도 자기 신념과 고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몸은 무너져서 뭐 어떻게 더 해볼 도리가 없는 상태에서 죽거나 혼자 뭘 셀프로 하거나 두 개밖에 길이 없는데 희망이 있는 곳으로 가지 제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나에게는 과학과 치유와 영성이 같은 이야기를 한다. 미국 책에는 같은 페이지에 있다. On the same page 이런 표현을 썼더구만요. 저한테는 구원의 방정식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응용해 나갈 적에 과학자들이 미립자의 세계를 과학자가 쳐다보니까 얘네가 무질서하다가 갑자기 질서가 잡히더라. 이런 부분이 1920년대 물리학상 받은 얘기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건강을 잃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병원에서 다룰 수 있는 이슈 말고, 저 같은 경우는 병원 이슈가 아니었어요. 몇십 년 병원 다녀봤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이슈고, 그것을 저는 이제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한국 말로는 기라는 세계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은 일반적인 파동보다 내가 더 파동이 낮아져서 뭐 일반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면 저는 거의 40살 무렵에는 이 수준에 가까웠으리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은 길 가다 그냥 스르륵 이렇게 진짜 차 앵꼬 나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요. 그러니까 그 30대에 이미 거기에 갔고, 저는 돈을 계속 벌어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직장 생활을 계속했는데 나이 41살 한국 나이로, 그때는 이제 스르륵이 아니라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 치유한다고 어느 센터 갔는데 거기서 시키는 걸 하고 있다가 이렇게 일자로 뒤로 넘어가서 콘크리트에 머리 일자로 찧었어요. 안 좋은 게 천만다행이지 뭐예요. 집안에서도 이제 기절하는 상태가 시작됐으니까 아마 에너지 흐름이 이 정도로 이제 거의 제로에 근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몸이나 이 사회적인 활동력이 무너지는 속도를 보니까 야, 이대로는 1년 못 넘긴다라는 게 그냥 제 직감이 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불행이면서 곧 저에겐 다행이었던 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것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인이 불가능했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의식이라는 말은 너무 어려웠고, 공부하면서 혼자 그냥 집에 앉아서 기운 없으니까 기대에 앉아가지고 이러다가 또 기운 없으면 쓰러져 자고. 그런데 그때 의식이라는 말은 제가 뭐 수행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종교적으로 신실했던 사람도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 그냥 상상하다라는 표현이 저에겐 제일 쉬웠어요. 왜 그러냐면 비주얼라이즈, 심상화하다도 의식작용으로 쓰이는데, 미국에서 함께 공부한 미국 선생님과 동료들은 이쪽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한 1년 정도만 공부하면 다들 비주얼라이즈를 해서 보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거를 메타 센스라고 하거든요. 미국에서 용어를 뭐 clairvoyant, clairaudience, claircognizant, clairsentient 이런 말을 썼는데, 그게 이제 말이 어렵다 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말 좋다 생각했어요. 요즘 메타인지라는 말이 워낙 유행을 하니까 메타센스로 이 사람들은 눈이 열려가지고 뭐 에너지가 뭐 빨갛네, 뭐 초록이네, 뭐 예수님이 옆에 서 있네, 만에 그런데 저는 이쪽 능력이 꽝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즈가 저는 그 선생님 그룹에서 9년을 공부했는데 9년 동안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심하게 이쪽이 안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상상하다로 따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 호텔 복도에 고양이가 들어왔대. 그럼 상상되는데 안 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고양이를 그려보세요 하면 7마리의 고양이가 다 다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즈가 되는 사람은 그 고양이가 보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심하게 얘기를 하면. 근데 나는 그런 일은 일도 없는데 고양이를 상상할 수는 있어. 그래서 상상하다라는 방식을 많이 썼고요. 그러니까는 이거의 약점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다 지어낸 거니까. 망고 내가 지어낸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래서 제가 단정적인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 내 생각엔 그렇다. 나의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오히려 다른 분들께 조금 더 모호하지만 모호해서 나쁜 것? 그렇지만 좀 안전한 느낌? 뭔가 강요하지 않는 느낌? 그런 것들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의식을 쓰는 방편으로는 전형적으로 생각이 있죠. 네 번째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다 너무 주관적이라서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또 저의 의식을 개발하고 심지어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강점이 약점이고 약점이 강점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치유할 때 저는 기왕 상상하려면 모두가 다 어떤 긍정적이고 파워풀한 상상을 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고양이가 모두가 긍정적 상상을 똑같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아름다운 꽃을 상상하세요. 뭐 아름다운 뭐 예쁜 뭐 반려동물을 상상하세요 한다고 해서 될 건 아니에요. 그거가 분명히 치유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식 작용이지만 그러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긍정적이면서 파워풀한 상상을 할 수 있는 상징이 뭐냐라고 할 때 대표적인 게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빛이다. 이거는 종교 경전에서도 끊임없이 언급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높은 숫자가 모두 다 긍정 상상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제가 이 장치를 쓰는 게 나는 모르는데 물리학자들이 차원이 12차원이 있대요. 이렇게 계속 언급하는 거. 그러면은 12차원이면은 종교인들께서는 거기가 크리스천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할 거고 수행가들은 거기가 근원의 자리라고 생각할 거고 본성이나 최상위 차원이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상승한다, 올라간다, 확장한다. 이런 표현은 다 긍정 상징을 갖고 있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압축해서 다차원이 있고 궁극의 차원의 빛을 상상하시라 라고 하는 그 단순한 워딩이 이 원리를 이제 통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는 보시다시피 여기에 최면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최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응용을 해내는 거죠. 에리언스쿨 교재에 제가 2년간 배운 최면을 한 주에 몰아 때렸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다 배울 필요 뭐 있어. 핵심 원리를 알아서 쉽게 쓰면 되지라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제가 배운 원리들을 통합해서 과학적 원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야 이봐 이런 팬들이 등장하고 있어. 48세기야 무려. 이야 멋지다. 애기 거 가져왔어요? 어머나.